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그러겠죠. 이 미국 내각을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끝난 이후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아직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부 앉아서 불평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청와대 밖의 한 인물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미국 신문에 실렸는데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주도하려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이러는 거다. 즉 lost confidence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엄청난 경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9월 달쯤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서 착수를 할 건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는 이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고 결국 북한은 너네들의 나아발이고 한국은 우리의 나아발이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 북한 영토에 미군을 이렇게 두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실제 나왔습니다. 남한에서도 우리가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로 봤을 때 한국은 남한까지 포함해서 너네의 나아발이니까 한마디로 김정은만 바꾸고 핵과 미사일만 드러내면 중국이 북한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한국에 대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든 우리는 손 빼겠다. 이런 문제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미적거리면서 신경 좀 쓸 것처럼 하다가 또 뒤로 꽁무니를 빼고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무역이 오히려 물밑에서는 늘어나고 그리고 원유와 식량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요하냐 없애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은 1순위로 올라있고 한국은 16등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즉 북핵 미사일 문제하고 한국과의 동맹 문제하고는 서로 간의 별개의 문제로 미국 쪽에서도 요즘 분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한국 문제다, 한반도 문제다 몽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최근에 이 문제들을 매우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영구히 고착화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뺀 핵과 미사일이 사라진 또 다른 친중 정권을 설립을 용인해 주자. 즉 지금 그래도 김씨 일가 3대가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위성국가 수준은 아니고 아들 손자로 내려가면서 점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측면은 있는데 이들을 제거해버리고 중국이 자기들의 꼭두각시 군부 핵심을 한 명 내세워서 중국이 총독으로 이 북한을 다스리는 과거에 이 고종 때 중국의 원색의 위안스카이가 한국의 총독처럼 와서 한국 첩들을 거느리고 용산에 앉아서 청나라 군대 끌고 와서 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던 그런 부분도 미국이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진보 좌파라는 인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망하기 전에 한반도에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까? 과거 독일이 어떻게 해서 91년에 통일이 되었습니까? 동독과 서독의 분리는 2차 대전의 미소 간의 냉정 때문에 벌어져서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진영 간의 대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서독보다 월등하게 열악하고 이 밑에 처져 있어도 결국은 동독은 유지가 됐고요. 체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소련이 자신들의 내적인 모순 때문에 경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체제가 흔들려 갔죠. 그러면서 이런 소련의 흔들린 체제 속에서 중앙에서 집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군부나 민주화 세력의 반란이 지속이 되면서 이 고르바초프가 좀 깨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소련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노스트라고 해서 개혁과 개방으로 여니까 일단 열어진 문이 이 본물 터지듯 이렇게 외부의 어떤 힘들이 밀려오고 내부에서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위성국가와 이 지배하던 동구권 공산국가 역시 각기 국경이 무너져 버리면서 체제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반응으로 소련부터 소련 안에 있는 연방국가부터 이제는 소련의 연방은 아니더라도 동구 위성국가들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독립을 발표하게 되면서 결국은 동독이 체제가 무너졌죠. 그런데 동독이 바로 붕괴된 게 아니라 동독 내부의 선거를 통해서 그 전에 독재자 서기장이 물러나고 좀 온건한 동독의 이 집권 시스템이 교체되어 있다가 이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이 되었는데 당시 이런 통일의 배경에는 소련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방해할 만한 어떤 힘이 사라져 버리면서 힘이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은 남한,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 군사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자유평화통일이라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히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로 가게 되면서 중국이 이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시진핑이 그냥 홍보용으로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남한까지
중국의 나발이에 들어오고 미국하고는 선이 끊어진 채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미국과의 연을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에 수십만의, 전체적으로는 이 백수십만의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혹시 붕괴되면 이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군이 북한 내로 곧바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태까지는 자신들이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편이라고 편든다고 한마디로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이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베를린 선언에 보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할 생각이 없고 평화협정을 맺어주겠다고 중국이 가장 원하는 말을 다 한 겁니다. 중국의 똘마니보다도 더 중국이 원하는 발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99점의 발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제 한국 편을 들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한국은 저것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만 없애는데 집중을 하자. 이래서 트럼프가 아무도 앉아서 불평만 하지, 시트앤 컴플레인 하지,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9월달쯤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핵이 6개월 안에 완성이 되고 미사일이, 그리고 시간은 최장 6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지 2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8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뺀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기본적인 시각은 북한이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안심하도록 미국은 한국을 떠나겠다. 자, 이게 이제 초안인데, 그러면 중국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너네들이 떠난다는 걸 어떻게 믿냐? 미리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북핵 미사일 마지막 해법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가만히 봤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오나? 그렇다면 저 중국도 믿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직접 끌어들이는 미끼를 던지자고 가짜 비핵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 입으로 가짜 비핵화를 말한다 해서 미국에서 진짜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라고 믿을 사람은 없지만 어쨌거나 김정은을 비핵화한 것처럼 쇼를 하고,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을, 북미 수교를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과정이 몇 년 걸릴 거니 그 과정에서 트럼프 임기는 끝날 거고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한마디로 북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안심하도록 미군을 철수하자라는 키신저의 발언이에요. 이 키신저라는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닉슨 때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즉 닉슨의 독트린이라고 하는, 닉슨 선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상이 키신저 머리에서 나왔고, 또 미소 간의 대탕트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지정학적인 관계, 외교관계 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미국 대통령에 출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키신저가 트럼프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북한 문제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안에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일면이나 이런 데 보면 신문에요.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중국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트럼프나 미국의 의지인지 북한을 자극시켜서 북한이 미국 쪽에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먼저 달라들도록 유도하는 미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군 철수가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 어떤 영향력을 낮추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준다라고까지도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제안이 뭐겠습니까? 북한을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만들어주고 남한에서는 미국이 떠나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으로 사실상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미국이 좀 더 낫다라는 카드는요. 북한이 협상하도록 나와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을 직접 하고 중국은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떠나면 그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배제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나은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의 결단만 달려있다. 뭔 결단이냐? 입으로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기는 미국 내부의 정서로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제거되어서 핵과 미사일이 같이 날아가거나 안 그러면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를 이야기해서 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서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와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더라. 이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후자가 돈이 좀 더 되는 장사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김정은이 타이밍을 설정하는 시점에 달려있는데 김정은도 지금 한번 보세요. 마라톤으로 치면 42km를 달려와서 195m만 남기고 있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뛴 다음에 메달이라도 하나 들고 흥정을 하지 요 42km에서 흥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좀 더 갈게요. 6개월 더 간다고 봅니다. 6개월 뒤에 완주를 해서 이 완주했다는 말은 핵을 소형화시켜서 1톤짜리를 ICBM에 달아가지고 미국의 본토까지 쏴서 정확하게 타격을 입힌 능력을 갖추고 되었을 때는 북한이 갑이 됩니다. 상갑이 되죠. 지금도 갑입니다. 이제 레드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이 하도 넘어오니까. 이제 레드라인이 아니라 레드존입니다. 라인이 아니라 존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뭘 택하겠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좀 더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비핵화를 할 건데 너네 우리한테 뭐 해줄래? 자, 그러면 그 비핵화 하는 거를 누가 체크합니까?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말로만 비핵화하는 거죠. 그 속에서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 안 할게. ICBM 있는 거 없애버릴게 하면서 나머지 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돈, 어제 이야기했죠 제가. 그 다음에 미군 철수, 평화협정 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 자, 74년입니까? 파리 협정을 관철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레두통과 뭐 해가지고 그때 북베트남에도 하고 이 키신저하고 같이 받았을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미국이 발 빼버리고 나니까 월남은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사기 노벨 평화상이죠. 키신저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봤을 때 키신저 말대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게 되면 중국하고든 북한하고든 쇼부가 될 거예요. 결국 한국만 오리알 될 운명인데
한국 대통령이 지입으로 평화협정 이야기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대화 제안하고 했으니 이제 오리알 된다. 패싱 코리아가 돼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된 말과 잘못된 발표,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대화 제의라든지 뭐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버리고 또 전임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내뱉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을 이제 소멸 단계에 가게 만들고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자뻑으로 돌아오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큰일 났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의 마무리는 한국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A 아니든 B 아니든 전제가 되어서 중국을 통해서든 북한과 직거래든 해결되게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쳐준다? 꿈에도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황당한 무협지 같은 글을 제 댓글에 달지 말기 바랍니다. 이 소간에 대탕트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지정학적인 관계, 외교관계 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미국 대통령에 출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키신저가 트럼프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북한 문제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안에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일면이나 이런 데 보면 신문에요.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중국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트럼프나 미국의 의지인지 북한을 자극시켜서 북한이 미국 쪽에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먼저 달라들도록 유도하는 미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군 철수가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 어떤 영향력을 낮추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준다라고까지도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제안이 뭐겠습니까? 북한을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만들어주고 남한에서는 미국이 떠나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으로 사실상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미국이 좀 더 낫다라는 카드는요. 북한이 협상하도록 나와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을 직접 하고 중국은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떠나면 그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배제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나은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의 결단만 달려있다. 뭔 결단이냐? 입으로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기는 미국 내부의 정서로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제거되어서 핵과 미사일이 같이 날아가거나 안 그러면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를 이야기해서 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서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와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든가 이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후자가 돈이 좀 더 되는 장사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김정은이 타이밍을 설정하는 시점에 달려있는데 김정은도 지금 한번 보세요. 마라톤으로 치면 42km를 달려와서 195m만 남기고 있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뛴 다음에 메달이라도 하나 들고 흥정을 하지 요 42km에서 흥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좀 더 갈게요. 6개월 더 간다고 봅니다. 6개월 뒤에 완주를 해서 이 완주했다는 말은 핵을 소형화시켜서 1톤짜리를
ICBM에 달아가지고 미국의 본토까지 쏴서 정확하게 타격을 입힌 능력을 갖추고 서독에 불리는 2차 대전의 미소 간의 냉정 때문에 벌어져서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서독보다 월등하게 열악하고 이 밑에 처져 있어도 결국은 동독은 유지가 됐고요. 체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소련이 자신들의 내적인 모순 때문에 경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체제가 흔들려 갔죠. 그러면서 이런 소련의 흔들린 체제 속에서 중앙에서 집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군부나 민주화 세력의 반란이 지속이 되면서 이 고르바초프가 좀 깨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소련을 뭡니까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노스트라고 해서 개혁과 개방으로 여니까 일단 열어진 문이 이 본물 터지듯 이렇게 외부의 어떤 힘들이 밀려오고 내부에서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위성국가와 이 지배하던 동구권 공산국가 역시 각기 국경이 무너져 버리면서 체제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반응으로 소련부터 소련 안에 있는 연방국가부터 이제는 소련의 연방은 아니더라도 동구 위성국가들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독립을 발표하게 되면서 결국은 동독이 체제가 무너졌죠. 그런데 동독이 바로 붕괴된 게 아니라 동독 내부의 선거를 통해서 그 전에 독재자 서기장이 물러나고 좀 온건한 동독의 이 집권 시스템이 교체되어 있다가 이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이 되었는데 당시 이런 통일의 배경에는 소련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방해할 만한 어떤 힘이 사라져 버리면서 힘이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은 남한,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 군사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자유평화통일이라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히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로 가게 되면서 중국이 이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시진핑이 그냥 홍보용으로 한 말을 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남한까지 중국의 나발이에 들어오고 미국하고는 선이 끊어진 채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미국과의 연을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에 수십만의 전체적으로는 이 백수십만의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혹시 붕괴되면 이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군이 북한 내로 곧바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태까지는 자신들이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편이라고 편든다고 한마디로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이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베를린 선언에 보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할 생각이 없고 평화협정을 맺어주겠다고 중국이 가장 원하는 말을 다 한 겁니다. 중국의 똘마니보다도 더 중국이 원하는 발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99점의 발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제 한국 편을 들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한국은 저것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만 없애는데 집중을 하자. 이래서 트럼프가 아무도 앉아서 불평만 하지 시트앤 컴플레인 하지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9월달쯤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핵이 6개월 안에 완성이 되고 미사일이, 그리고 시간은 최장 6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지 2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8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뺀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기본적인 시각은 북한이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안심하도록 미국은 한국을 떠나겠다. 자, 이게 이제 초안인데, 그러면 중국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너네들이 떠난다는 걸 어떻게 믿냐? 미리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북핵 미사일 마지막 해법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가만히 봤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오나? 그렇다면 저 중국도 믿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직접 끌어들이는 미끼를 던지자 하고 가짜 비핵화를 말한답니다. 김정은이 지 입으로 가짜 비핵화를 말한다 해서 미국에서 진짜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라고 믿을 사람은 없지만, 어쨌거나 김정은을 비핵화한 것처럼 쇼를 하고,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을, 북미 수교를,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과정이 몇 년 걸릴 거니 그 과정에서 트럼프 임기는 끝날 거고,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한마디로 북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안심하도록 미군을 철수하자라는 키신저의 발언이에요. 이 키신저라는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닉슨 때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즉 닉슨의 독트린이라고 하는, 닉슨 선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상이 키신저 머리에서 나왔고, 또 미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그러겠죠. 이 미국 내각을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끝난 이후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아직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부 앉아서 불평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청와대 밖의 한 인물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미국 신문에 실렸는데,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주도하려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이러는 거다. 즉 lost confidence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엄청난 경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9월 달쯤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서 착수를 할 건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는 이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고 결국 북한은 너네들의 나아발이고 한국은 우리의 나아발이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 북한 영토에 미군을 이렇게 두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실제 나왔습니다. 남한에서도 우리가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로 봤을 때 한국은 남한까지 포함해서 너네의 나아발이니까 한마디로 김정은만 바꾸고 핵과 미사일만 드러내면 중국이 북한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한국에 대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든 우리는 손 빼겠다. 이런 문제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미적거리면서 신경 좀 쓸 것처럼 하다가 또 뒤로 꽁무니를 빼고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무역이 오히려 물밑에서는 늘어나고 그리고 원유와 식량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요하냐 없애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은 1순위로 올라있고 한국은 16등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즉 북핵 미사일 문제하고 한국과의 동맹 문제하고는 서로 간의 별개의 문제로 미국 쪽에서도 요즘 분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한국 문제다, 한반도 문제다 몽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최근에 이 문제들을 매우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영구히 고착화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뺀 핵과 미사일이 사라진 또 다른 친중 정권을 설립을 용인해 주자. 즉 지금 그래도 김씨 일가 3대가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위성국가 수준은 아니고 아들 손자로 내려가면서 점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측면은 있는데 이들을 제거해버리고 중국이 자기들의 꼭두각시 군부 핵심을 한 명 내세워서 중국이 총독으로 이 북한을 다스리는 과거에 이 고종 때 중국의 원색의 위안스카이가 한국의 총독처럼 와서 한국 첩들을 거느리고 용산에 앉아서 청나라 군대 끌고 와서 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던 그런 부분도 미국이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진보 좌파라는 인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망하기 전에 한반도에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까? 과거 독일이 어떻게 해서 91년에 통일이 되었습니까? 동독과